안녕하세요. 전기 기능사 필기 시험. 정말 혼자서 묵묵히 준비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이죠. 그 노력이 얼마나 값진지 알기에 저희가 오늘 여러분의 학습 여정에 좀 작은 등불이 되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많은 수험생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서도 또 약간 헷갈려 하시는 삼상교류 Y결선,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Y결선이 정말 중요하죠. 특히 네이버 블로그 전기 기능사 AI 학습 노트에 올라온 아주 유용한 자료, 구체적으로는 7106회 포스팅의 핵심 기출문제랑 해설을 바탕으로 진행할 건데요. 저희 목표는 단순히 내용을 전달하는 걸 넘어서요. 여러분께서 시험장에서 Y결선 문제를 딱 만났을 때 핵심 공식 바로 떠올리고 정확하게 정답 고르실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삼상교류 Y결선이라는 것이 전기 이론의 어떤 근간을 이루는 핵심 개념 중 하나이면서요. 또 실제 산업 현장에서도 전력 시스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도 중요한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기능서 시험에서도 단골 출제 주제일 수밖에 없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냥 공식을 암기하려고만 하시는데 사실 왜 전압과 전류에서 그런 관계가 나타나는지 그 원리를 좀 이해하면 기억하기도 훨씬 쉽고 응용력도 생깁니다. 원리 이해가 중요하군요.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Y결선에서의 전압과 전류 관계, 그 핵심 원리를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고요. 또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블로그에서 제시된 문제를 통해서 실전 감각까지 확실하게 키워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의 임무는 아주 명확합니다.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라는 이 좋은 길잡이를 통해서 Y결선 관련 문제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이거 하면서 핵심을 바로 짚어내서 정답을 맞힐 수 있는 실력, 이걸 함께 만들어가는 거죠. 네. 특히 혼자 공부하시면서 좀 막막함을 느끼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저희 대화가 좀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드릴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정복할 목표 지점부터 확인해야겠죠.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블로그 7106회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 기출문제입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삼상교류를 Y결선하였을 때 선간전압과 상전압, 선전류와 상전류의 관계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네, 바로 이 문제죠. 그리고 4개의 선택지가 주어집니다. 1번, 상전압은 루트 3 선간전압. 2번, 선간전압은 루트 3 상전압. 3번, 선전류는 루트 3 상전류. 4번, 상전류는 루트 3 선전류. 이 문제를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Y결선이라는 특정 방식에서 4가지 중요한 값, 그러니까 선간전압, 상전압, 선전류, 상전류, 이 사이의 관계를 정확히 아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죠. 네, 맞아요. 루트 3이라는 숫자가 등장하는 걸 보니까 뭔가 좀 특별한 비율 관계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예감이 딱 드시죠? 네, 아주 전형적이면서도 핵심을 딱 찌르는 좋은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풀려면요, 먼저 Y결선이 뭔지, 그리고 문제에 나오는 이 4가지 용어 있잖아요. 선간전압, 상전압, 선전류, 상전류. 이게 각각 뭘 의미하는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네, 용어 정리가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삼상교류는 전기를 효율적으로 멀리 보내려고 쓰는 방식인데 이 삼상전원을 부하, 그러니까 전기를 쓰는 기기에 연결하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Y결선입니다. 이름에서 딱 알 수 있듯이 3개의 코일 또는 부하의 한쪽 끝을 한 점, 우리가 중성점이라고 부르는 곳에 함께 묶고요. 중성점이요? 네. 그리고 나머지 끝을 각 외부선으로 연결한 모양이 알파벳 Y자랑 비슷해서 붙은 이름이죠. Y 모양이라 Y결선. 직관적이네요. 그럼 그 Y결선에서 선간전압, 상전압, 선전류, 상전류는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건가요? 사실 이 용어들 때문에 좀 헷갈리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용어 정의가 정말 중요해요. 일단 전압부터 보죠. 상전압, 그러니까 페이즈 볼티지는요. Y결선된 각 코일, 즉 상, 하나에 걸리는 전압을 말합니다. 상 하나요? 네. Y자 그림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가운데 중성점이랑 Y자의 각 끝부분, 그러니까 선이 연결되는 부분이요. 그 사이의 전압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워요. 네네. 반면에 선간전압, 라인 볼티지는
Y자의 끝부분에서 나온 세 개의 선 있잖아요. 그중에서 임의의 두 선 사이에 걸리는 전압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통 220V, 380V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이 선간 전압인 경우가 많죠. 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압이 선간 전압일 수 있군요. 상전압은 코일 하나, 선간 전압은 선 두 개 사이. 아, 이렇게 구분하니까 조금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전류도 비슷하게 구분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같은 원리예요. 상전류, 페이지 커런트는 각 코일, 즉 상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를 말하고요. Y결선된 코일 자체에 흐르는 전류죠. 코일 자체요. 네. 그리고 선전류, 라인 커런트는 그 코일에서 나와서 중성점이 아닌 외우로 연결된 각 선, 라인에 흐르는 전류를 의미합니다. 발전소에서 우리 집까지 전기가 올 때 그 전선에 흐르는 전류가 선전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이처럼 Y결선에서는 전압과 전류를 각각 상 기준이랑 선 기준으로 나누어서 이해하는 게 첫걸음입니다. 문제에서 묻는 건 결국 이 네 가지 값 사이에 어떤 수학적인 관계인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지기능사 AI 학습 노트 블로그에서도 딱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Y결선에서 전압은 어떤 관계를 가질까요? 여기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네, 맞습니다. Y결선에서 전압 관계는 시험에 정말 가장 빈번하게 출제되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요. 선관 전압은 상전압보다 크고요. 그 크기는 정확히 루트 3배입니다. 루트 3배요? 네, 공식으로 표현하면 선간 전압 VL은 루트 3 곱하기 상전압 VP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관계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선간 전압 이꼴 루트 3 곱하기 상전압. 단순히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하필 루트 3배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유를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복잡한 수학은 아니더라도 개념적으로요? 아, 네. 좋은 질문입니다. 깊은 수학적 증명은 사실 필기시험 수준을 좀 넘어서긴 하는데요. 개념적으로 이해를 돕자면 이렇습니다. 삼상교류는 각 상의 전압이 서로 120도의 위상차를 가져요. 120도요? 네. 근데 Y결선에서 선간 전압은 두 개의 상전압의 벡터적인 차이로 나타납니다. 그냥 숫자 두 개를 더하거나 빼는 게 아니라 방향, 즉 위상을 고려해서 합성을 해야 하는 거죠. 벡터 계산이군요. 맞습니다. 이 벡터 계산을 수행하면 그 크기가 정확히 한 상전압 크기의 루트 3배가 됩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이 계산 과정 자체보다는 Y결선에서는 선간전압이 상전압의 루트 3배이고 선간전압이 더 크다. 이 결과랑 그 방향성을 명확히 암기하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네, 결과가 중요하죠. 루트 3, 대략 1.732 정도 되죠. 이 숫자랑 선간전압이 상전압보다 크다는 사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아하,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위상차 때문에 벡터 합성을 해서 루트 3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군요. 이유를 살짝 엿보니까 공식이 좀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공식을 가지고 아까 그 문제 보기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죠. 네, 그러시죠. 보기 1번은 상전압은 루트 3 선관전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선관전압이 상전압의 루트 3배라는 사실이랑 정반대네요. 선관전압이 더 크다고 했으니까 이건 확실히 틀렸습니다. 그렇죠. 반면에 보기 2번 선간전압이 루트 3 상전압. 이거는 우리가 방금 확인한 공식이랑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게 정답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네요. 맞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분석하셨어요. 많은 수험생분들이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이 방향성을 헷갈리는 겁니다. 맞아요. 헷갈릴 수 있겠네요. 네. 선간전압이 상전압보다 크다는 것만 기억해도 보기 1번 같은 함정은 그냥 쉽게 피해갈 수 있습니다. 루트 3을 어디에 곱해야 하는지 헷갈릴 때는 더 큰 값, 즉 선간전압은 루트 3 곱하기 더 작은 값, 상전압 이런 형태로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오, 좋은 팁 감사합니다. 큰 값 이퀄 루트 3 곱하기 작은 값. 자, 그럼 전압관계는 정리가 된 것 같으니 이제 전류는 어떤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전압에서는 루트 3이라는 특별한 관계가 있었는데 전류도 그럴까요?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블로그에서는 전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전류 관계는요. 전압 관계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Y결선에서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선전류와 상전류의 크기가 같다는 겁니다. 오, 정말요? 그냥 같다고요? 네, 공식으로 표현하면 선전류 IL 이퀄 상전류 IP입니다. 루트 3 같은 배수 관계가 전혀 없어요. 와, 전압이랑은 완전히 다르네요.
왜 그런 건가요? 이것도 Y결선 구조를 생각해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Y결선 회로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각 상, 그러니까 코일에서 흘러나온 전류는 다른 길로 새거나 다른 곳에서 온 전류랑 합쳐지는 지점 없이요. 그대로 자기가 연결된 선, 라인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아, 길이 하나군요. 그렇죠. 마치 강 상류에서 흘러내려온 물줄기, 이게 상전류라고 하면요. 이게 중간에 다른 지류랑 합쳐지거나 갈라지지 않고 그대로 하류, 즉 선전류까지 이어지는 것과 같아요. 비유가 정말 이해하기 쉽네요. 따라서 각 상을 통과하는 전류의 양이나 그 상에 연결된 선을 통과하는 전류의 양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렇군요. 각 코일을 통과한 전류가 중간에 갈라지거나 합쳐지지 않고 그대로 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크기가 같다. 아, 이제 알겠습니다. 전압은 벡터합 때문에 루트 3배 차이가 나지만 전류는 그냥 길이 하나로 쭉 이어져 있어서 크기가 동일하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 점이 나중에 배우시게 될 델타 결선과의 결정적인 차이점 중 하나예요. 아, 델타 결선은 또 다른가요? 델타 결선에서는 반대로 전압은 같고 전류가 루트 3배 차이가 나거든요. 따라서 Y 결선에서는 전압은 루트 3배 차이, 선간상, 전류는 동일, 이 사실을 딱 세트로 명확하게 기억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와, 정말 명쾌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아까 문제의 나머지 보기들을 마저 확인해 볼까요? 보기 3번은 선전류 이꼴 루트 3 상전류, 보기 4번은 상전류는 루트 3 선전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금 선전류랑 상전류는 같다고 했으니 이 두 보기는 모두 틀린 설명이네요. 정확합니다. 루트 3은 Y결선에서 전압에만 해당되는 숫자였군요. 네, 그쵸. 이제 모든 관계가 명확해졌습니다. 자, 그럼 최종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블로그의 문제와 해설을 통해서 우리는 Y결선의 핵심적인 두 가지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첫째, 전압 관계. 선간전압은 루트 3 곱하기 상전압. 네, 둘째, 전류 관계. 선전류 이꼴 상전류. 맞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바탕으로 처음 제시되었던 기출문제를 다시 보면 정답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2번 선간전압 이꼴 루트 3 상전압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렇게 핵심 원리랑 공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나니 복잡해 보였던 문제가 아주 쉽게 풀리지 않나요? 맞습니다. 시험장에서는 시간이 생명이니까요. Y결선 문제가 딱 보이면 즉시 Y결선 전압은 루트 3배 차이 나고 선간이 더 크지 전류는 그냥 같아. 이렇게 반사적으로 떠올릴 수 있도록 반복 학습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반복 학습이 중요하겠네요. 네, 특히 전압 관계에서 루트 3을 상전압에 곱해야 선간전압이 된다는 그 방향성, 이걸 절대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가끔 문제를 살짝 꼬아서 상전압 이꼴 선간전압 나누기 루트 3 이런 형태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아, 변형될 수도 있군요. 네. 하지만 기본 형태인 선간전압은 루트 3 상전압. 이것만 확실히 기억하고 있다면 어떤 변형에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실전 팁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까 블로그 포스팅 제목에 단위 면한, V, A, 오메가과 정답 고르기 이런 언급도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본 관계식 자체에는 저항 단위인 옴은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이건 어떻게 연결해서 생각해야 할까요? 아, 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다룬 선간전압은 루트 3 곱하기 상전압, 그리고 선전류는 상전류. 이 관계식 자체에는 전압 V만 등장하고 저항 옴은 없죠. 네, 없네요. 이 식들은 Y결선이라는 그 구조가 만들어내는 전압과 전류의 비율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실제 전기기능사 시험 문제에서는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구한 전압이나 전류값을 가지고 추가적인 계산을 요구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아, 추가 계산이요? 네, 예를 들면 상전압이랑 즉 코일의 임피던스, 저항과 리액턴스를 합친 개념이죠. 단위는 옴입니다. 이걸 주고 선전류를 구하라고 한다거나 혹은 선간전압이랑 선전류를 주고 부하의 전력을 계산하라는 식이죠. 네네. 이때 옴의 법칙 V는 IR 이나 전력 공식 P by I, PI 제곱R, PV 제곱R 같은 것들을 함께 사용하게 되는데 바로 이 과정에서 전압 V, 전류 A, 저항 임피던스 오메가 단위가 모두 등장하게 됩니다.
아하. 즉, 오늘 배운 Y결선의 전압전류 관계식은 더 복잡한 계산 문제들을 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어떤 출발점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이 기본 관계를 모르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러니까 오늘 배운 공식은 Y결선 문제 풀이의 뭐랄까 기초 체력 같은 거군요. 네,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이 공식을 통해서 V값이나 A값을 정확히 알아낸 다음 그 값을 문제에서 주어진 다른 조건, 예를 들어 저항, 오메가 값 같은 것과 결합해서 최종 답을 찾아가는 거네요.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블로그에서 단위 변환과 실전 문제 풀이를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기본 공식을 정확히 아는 것, 그리고 그 공식을 통해 얻은 값을 다른 전기 법칙과 어떻게 연결해서 활용하는지를 아는 것. 이 두 가지가 실전 문제 해결 능력을 좌우하는 거죠. 네. 블로그에서 기출문제를 분석해주고 핵심 공식을 정리해주는 이유도 바로 수험생 여러분들이 이 기초 체력을 탄탄히 다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일 겁니다. 정리하며 오늘 우리는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블로그의 도움을 받아서 삼상교류 Y결선에서의 전압과 전류관계라는 산을 함께 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핵심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Y결선에서는 꼭 기억하세요. 선간전압 이퀄 루트 3 곱하기 상전압, 그리고 선전류 이퀄 상전류. 딱 이 두 가지입니다. 네, 이 두 가지가 핵심이죠. 이것만 확실히 머릿속에 딱 각인시켜 두신다면 앞으로 Y결선 관련 문제는 두렵지 않을 겁니다. 이 기본적인 원리들을 하나씩 정복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전기기능사 시험 합격이라는 최종 목표를 향한 가장 확실한 길일 겁니다. 특히 혼자 공부하시는 여러분,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자신감을 한 단계 좀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독학의 길이 탁 외롭고 때로는 방향을 잃기 쉽지만 이렇게 중요한 개념 하나를 스스로의 힘으로 혹은 저희 같은 작은 도움을 통해서 완전히 이해하고 넘어섰을 때 그 성취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동력이 됩니다. 그렇죠. 성취감이 중요하죠. 자, 여기서 멈추지 않고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좀 자극할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든 Y결선과는 다른 대표적인 삼상결선 방식으로 델타 결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델타 결선에서는 전압과 전류의 관계가 Y결선과 어떻게 다를까요? 델타 결선이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왜 우리 전기 시스템은 Y결선과 델타 결선이라는 이 두 가지 다른 방식을 필요로 할까요? 각각 어떤 장단점이 있기에 상황에 따라 다른 결선 방식을 사용하는 걸까요? 오, 정말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Y결선을 정복했으니 자연스럽게 다음 탐구 대상으로 델타 결선을 설정해보는 것은 아주 좋은 학습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Y결선과 델타 결선을 비교하면서 이해할 때 삼상 교류 시스템 전체에 대한 그림이 더욱 선명하게 그려질 것 같네요. 꾸준히 탐구하고 노력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저희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배우신 Y결선 내용 꼭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